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테러리스트가 10년 가까이 숨어 지내면서도 계속해서 전 세계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다는 사실 믿기시나요? 2004년 미국 대선을 불과 나흘 앞두고 오사마 빈 라덴이 직접 등장한 영상이 공개됐는데, 그는 마치 정당한 지도자처럼 카메라 앞에 앉아서 9.11 테러에 대한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장면은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죠. 왜냐하면 지구상에서 가장 수배된 인물이 이렇게 여유롭게 영상을 찍을 수 있다는 건 그가 어딘가에서 상당히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CIA가 어떻게 이 남자를 찾아냈는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는지 그 추적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시각 버지니아에 있는 CIA 본부에서는 빈 라덴을 찾는 특수팀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거의 모든 단서가 끊긴 상태였습니다. 더 답답한 건 3년 전쯤에는 그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2001년 말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을 때 알카에다 전사들은 동쪽 지역으로 밀려났고 토라보라라는 곳의 동굴 안에 바리케이드를 쳤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은 빈 라덴이 그 안에 있을 거라고 확신했죠. 현지 아프간 부족들이 미군의 지원을 받아서 험한 지형을 뚫고 들어갔고 엄청난 규모의 공습도 이어졌는데, 정작 전투가 끝났을 때는 겨우 20명 정도만 체포됐을 뿐이었습니다. 빈 라덴은 이미 도망친 뒤였고 CIA는 손에 아무것도 쥐지 못한 채로 역사적인 기회를 놓쳐버렸던 겁니다. 하지만 그때 체포된 사람들 중 한 명이 결국 수사관들에게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모하메드 알 카흐탄이라는 남자였는데, 체포되기 전까지는 수사관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죠. 그는 알카에다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고, 자기는 그냥 매 사냥에 관심이 있어서 아프가니스탄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관들이 그의 지문을 채취했더니 시스템에서 일치하는 기록이 나왔어요. 9.11 테러가 일어나기 몇 주 전에 이 남자가 미국에 입국하려고 시도했었던 겁니다. 그는 $2,800의 현금을 들고 편도 티켓으로 여행하고 있었는데, 세관 직원이 수상하게 여겨서 불법 이민을 시도하는 게 아닌가 의심했고 결국 입국을 거부당했죠. 수사관들은 또 다른 사실도 알아냈는데, 바로 그날 올랜도 공항에서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알카에다 전화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는 겁니다. 이 번호는 감시 대상이었고 카흐타니가 같은 시간에 공항에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수사관들은 이 사건들 사이에 뭔가 연결고리가 있을 거라고 확신하게 됐죠. FBI 요원들은 산더미 같은 공항 감시 영상을 뒤지기 시작했고 결국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당시 모하메드 아타가 렌트한 차량을 식별해냈거든요. 아타는 9.11 테러의 총책임자였고 세계무역센터 북쪽 타워에 충돌한 아메리칸 항공 11편을 조종한 인물이었습니다. 결론은 아타가 공항에서 카흐타니를 픽업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였죠. 많은 전문가들은 카흐타니가 원래 유나이티드 항공 93편이 납치범 중 한 명으로 계획됐었다고 믿는데, 이 비행기는 승객들이 조종실을 되찾으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펜실베이니아에 추락했던 거거든요.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된 후 카흐타니는 집중적인 신문을 받았고, 그는 앞으로 몇 달, 몇 년 동안 수사관들이 알카에다의 내부 구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 여러 포로 중 한 명이 됐습니다. 2002년 3월에는 알카에다의 물류 담당이었던 아부 주바이다가 체포됐는데, 그는 CIA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죠.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라는 인물이 9.11 테러를 계획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알카에다의 작전 사령관이었거든요. 1년 후에는 그 역시 체포됐고요. 카흐타니는 또 다른 정보도 밝혔는데, 2001년 7월에 테러를 준비하면서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가 자신을 CIA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인물에게 소개시켜줬다는 겁니다. 아부 아흐메드 알 쿠웨이티라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카흐타니에게 작전 보안 훈련을 시켰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정보는 수사관들이 알카에다의 구조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죠. 훈련을 덜 받은 실행 요원들, 지휘와 계획을 담당하는 중간층, 그리고 꼭대기에 있는 빈 라덴까지요. 하지만 정작 빈 라덴이 어디 있는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CIA는 그와 가까운 사람이 누구인지,
그가 은신처에서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파악하려고 관계도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빈 라덴의 가족들로 이루어진 사적인 네트워크도 조사 대상이었는데 흥미롭게도 추적 가능한 가족 구성원들과 빈 라덴 사이에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CIA가 확실히 알고 있던 건 빈 라덴이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이후 몇 년 동안 새로운 음성 테이프들이 나타났고 그가 알카에다 지도부와 소통하고 있다는 것도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CIA의 전략은 택배 네트워크, 즉 정보를 운반하는 사람들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2004년 1월 중순, 쿠르드족 보안군이 하산 굴이라는 남자를 체포했는데 그는 빈 라덴에게 전달하려던 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굴은 미국인들에게 넘겨졌고 신문 과정에서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했죠. 빈 라덴을 찾는 열쇠가 될 사람이 이미 정보기관의 레이더에 포착돼 있었다는 겁니다. 하산 굴은 아부 아흐메드 알 쿠웨이티가 빈 라덴의 개인 택배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했거든요. 수사의 초점이 쿠웨이티로 옮겨가면서 수사관들은 그의 역할에 대해 서로 모순되는 정보들을 받게 됩니다. 하산 굴은 쿠웨이티가 더 큰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고 그가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와 그의 후임자인 아부 파라즈 알 리비 둘 다와 친밀하다고 말했어요. 반면에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 본인은 쿠웨이티의 중요한 역할을 부인했고 그 사람은 이미 오래전에 은퇴했으며 활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2005년 5월에는 아부 파라즈 알 리비도 파키스탄에서 체포됐는데 그 역시 쿠웨이티의 큰 역할을 강력히 부인했죠. 수사관들은 한발리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안내인도 신문했는데 그는 알카에다의 동남아시아 계열 조직의 전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쿠웨이티가 실제로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어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도망칠 무렵 카라치에 있는 안전가옥을 관리한 사람이 바로 쿠웨이티였다는 거죠. 어쨌든 쿠웨이티의 역할에 대한 이렇게 많은 모순된 진술들이 오히려 더욱 흥미로운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그의 이름 외에는 알려진 게 거의 없었다는 거였고 심지어 그 이름조차 본명이 아니라 쿠웨이트 출신 아흐메드의 아버지라는 뜻의 가명이었다는 점이죠. 포로들을 신문에서 중요한 정보를 얻기는 했지만 사용된 기법은 매우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많은 포로들이 이른바 강화된 신문 기법이라는 것을 겪었는데 여기에는 물고문 같은 고문을 포함한 학대가 포함됐거든요. 2014년에 나온 상원정보위원회 보고서는 개별 신문 사례들을 조사한 결과 이런 기법들이 효과가 없었으며 빈 라덴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걸 떠나서 법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 CIA의 행동이 오히려 국가 안보를 해치는 건 아닌지 하는 의문도 있죠. 수사관들이 또다시 막다른 골목에 몰린 상황에서 다음 정보 조각들은 그들 자신의 작업에서 나오지 않게 됩니다. 2007년 CIA는 그들이 찾던 정보를 받게 되는데 바로 쿠웨이티의 진짜 신원이었습니다. 이건 자체 조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어느 나라인지 알려지지 않은 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온 거였죠. 정보에 따르면 쿠웨이티의 본명은 이브라임 사이드 아흐메드였고 그는 파키스탄인이었으며 가족이 쿠웨이트로 이주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얻기까지 2년을 기다렸지만 그를 실제로 찾아내기까지는 또 몇 년이 더 걸리게 됩니다. 2010년 6월 쿠웨이티와 그의 형제가 휴대폰으로 통신하는 방식을 바꿨는데 이 사실 덕분에 전화가 걸린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됐습니다. NSA는 제3으로부터 쿠웨이티와 연결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번호들을 받았고 이제 그 번호들을 감청하기 시작했죠. 수없이 많은 대화들을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한 남자가 눈에 띄었는데 그가 바로 쿠웨이티의 프로필과 딱 맞아떨어졌거든요. 그는 아랍어와 파슈투어를 섞어서 사용했는데 파슈투어는 파키스탄 북서부에서 쓰이는 언어입니다. 페르시아만에 있는 친구와의 대화에서 이 남자는 자기가 어디 있냐는 질문을 피했고 수수께끼 같은 대답을 했어요. 자기는 전에 같이 있던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요. 게다가 수사관들은 이 사람이 추적당하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한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그의 휴대폰은 대부분의 시간 동안 꺼져 있었고 페샤와르 시 근처 지역에 있을 때만 배터리를 넣는 것 같았거든요. 이 사람이 쿠웨이티라는 확신이 점점 커지면서 지상에서 그를 추적하려는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2010년 8월 파키스탄인 CIA 요원이 페샤와르에서 차를 타고 있는 그를 식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거기서부터 그는 집으로 가는 길에 비밀리에 미행당했죠. 그 커다란 집은 수사관들을 놀라게 했는데 요원들은 쿠웨이티가 식별되면 그를 계속 감시하다가 언젠가 빈 라덴의 은신처로 접근할 때를 기다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쿠웨이티가 살고 있는 그 거대한 건물을 보는 순간 수사관들은 자신들이 이미 거기에 도착한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쿠웨이티가 빈 라덴과 같은 지붕 아래서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워싱턴에서는 당시에 완전히 확신하지는 못했지만 빈 라덴이 발견됐고 9.11 테러 이후 최우선 과제였던 그 추적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제 임무는 더 이상 정보 요원들의 몫이 아니라 이 건물을 급습할 때 무엇을 예상해야 할지 거의 모르는 특수부대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2011년 5월 1일 밤 11시 현지 시각 기준으로 비밀 스텔스 기술이 장착된 블랙호크 헬리콥터 2대가 잘랄라바드 공군기지에서 이륙해서 빈 라덴의 건물을 향해 날아갑니다. 작전이 복잡했던 이유는 미국 정부가 파키스탄의 작전 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인데 이건 네이비 실팀이 들키지 않아야 한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특히 빈 라덴의 건물이 파키스탄 군사학교 바로 옆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어려운 과제였죠. 작전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백악관으로 실시간 영상이 전송됐고 대통령과 최고 안보 보좌관들이 작전을 지켜보게 됩니다. 결국 이 작전은 성공했고 10년 가까이 이어진 추적 끝에 오사마 빈 라덴은 사살됐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 하나의 전화번호, 그리고 끝없는 추적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를 찾아냈던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 빈 라덴을 어떻게 사살했는지 그 작전에 대해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